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공사 인사부의 급여우선팀 김태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관련해서 저희 무역공사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공사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경과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경과를 했는지, 특히 노조와의 관계, 저희가 뭐 따져보니까 10년 정도, 이제 뭐 보수 직무체계 평가는 한 2년 정도 됐지만, 저희 공사는 어쩌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실제 어떻게 했는지 좀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로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제 세 가지 팩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 차근 폭을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연공성을 줄이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직원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68년도에 수출보험법 제정이 되면서 업무가 시작되었고, 재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을 지나서 92년도 7월에 수출보험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수입보험이 도입되면서 무역보험공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상대를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21년도에 직무급제 선도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특히 이번에는 A등급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이번 달이 저희 공사 창립 30주년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공사는 92년 7월 7일 설립됐고요. 산업부 산하에 있는 공적 수출기관입니다. 저희 공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뭐 일부 개인분들 잘 모르시는데, 저희 수출을 기업이 하면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이제 정책보험으로서 커버를 하는 그런 정책보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적 수출 기관이 전 세계에 많은데요. 저희 공사는 볼륨 기준으로 전 세계 4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무역이 한 8등, 7등, 8등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지원을 좀 더 많이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공사 인원은 약 한 80명 수준입니다. 800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800명 수준이라 이제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기관이라서 이제 노조와 협의하기에 또 적절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국외에 약 한 40개 조직이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약 한 200조 원 저희가 수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의 약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또 위기 상황이라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지금 117조 정도에서 올해 실적은 약 한 230조, 40조 정도로 오히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정부가 보존해주고 계시고요. 매년 저희 이제 운영비 약 한 1,000억 정도 되는 걸 기재부에서 받고, 나머지는 저희 이제 보험료 수입으로 기금을 차곡차곡 쌓아서 위기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업체는 약 한 3만 개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제 설립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30년간 실적은 약 한 100배 정도 늘었고요. 무역보험 이용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시행할 때는 3% 수준이었는데 지금 약 한 5분의 1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수입도 뭐 거의 뭐 70대, 그래서 연간에 약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수입을 받아서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부분인데요. 저희가 항상 위기 때 저희가 우산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지나고 약 한 2년 후에 보험료 지급이 거의 1조 정도 됐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좀 지나고 나서 거의 이 정도 수준을 지원을 했고요. 지금 이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보상 금액이 많이 늘 텐데, 이제 거기를 저희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공사 소개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뭐 금융기관, 수출기업, 대수입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교육인적 자원제가 최근에 이제 19년, 20년도에 받은 거고요. 아까 앞에 기관에도 이렇게 복을 받으셨던데 저희도 복을 받았고, 고용노동 일자리 창출 유공도 했고요. 요거는 뭐 전 세계에서 좀 받기가 어려운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유엔에서 반부패 어워드 2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직무중심 보책의 도입 경과인데요. 주요 마일스톤에서 제가 대략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간부직 직무급제를 10년 전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왜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연봉제 전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이제 해외랑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상업 마인드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국계 은행들은 자기 일하는 만큼 보수를 받아가는 눈으로 보다 보니 이제 직원들이 이미 이때부터 심한 직원들은 우리 MBO 도입하자, 개인별로 다 평가하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자연스럽게 간부직 직급제가 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 딜로이트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직무를 55직무로 이렇게 팩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성과 연봉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비간부직도 직무급제를 시행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때 도입이 되게 되는데 그때 어려운 과정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도 저희가 이제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뭐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큰 저항 없이 받아서 제 직무주의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2019년도에 K맥을 통해서 재정립하면서 이제 좀 시대에 맞게 76개 직무로 좀 나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노사공동 직무협의체를 신설해서 수용도를 좀 높였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직무가치 보수 기준으로 34.2%로 달성을 해서 선도기관으로 인정받고 올해는 특히 또 직무국제 A 등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이 10년 동안 노조와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노조와 직원의 수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 저희가 페이스 1, 2로 이제 나누는데 2010년도에는 간부직들이 들어오는 거라 당연히 쉽게 들어왔고요. 2016년도에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확대하면서 성과연봉제가 이제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 이거 뭐 다 하지 말자라고 강력하게 나왔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전까지는 노조를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줬는데 이제 노조를 전 과정에 16년부터 참여하게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임금 인상 제도도 다 직무급에 사용을 하자라고 되었고 특히 이제 밑에 직원들 이제 비간부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간부직들의 자연스러운 양보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후 상박이라고 제가 항상 그러는데요. 윗직업들이 좀 양보를 하고 밑에 직업들이 좀 더 받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도가 높아졌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또 2020년도에 저희 이제 신임 노조가 출범했는데 이제 이 노조는 지금 현재 노조신데 이제 직무급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 라고 해서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강성 노조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조랑 싸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한계를 부딪혀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직원들을 직접 한번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노조 간부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퓨처스 보드라는 걸 또 만들고 노사공동 직급협의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저희가 연간 한 13회 직원들과 직접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MZ 세대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것도 설문조사 잘 안 해줘서 뭐 골든벨식으로 뭐 제일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또 제가 밥도 사주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해서 막 1초 만에 누구는 밥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MZ 세대는 여기에 대한 저항성이 약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신입사원이나 대리급 중에는 오히려 뭐 공기업에 들어왔지만 뭐 비공급보다 내가 좀 일 더 열심히 하는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좀 더 받고 싶다 이런 직원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좀 간부급에서 조금 이제 팩트리 잘못해서 난 좀 그냥 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좀 적게하고 돈 적게 받겠다. 이런 의견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이 그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직무급제를 좀 잘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로는 저희가 선도기관으로 됐고요. 뭐 34.2%고 전 직원 저희 이제 무기계약직 분들까지 다 도입을 했고요. 실질적인 직무평가 뭐 이름만 뭐 3단계 해가지고 뭐 한 단계 높이는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간부, 비간부, 청소하는 아줌마까지 다 5단계로 나눠서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과정에서 노사 협력을 잘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다음 베스트 프랙티스인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차등폭 확대입니다. 이건 이제 최근에 작년도 기준인데요. 이제 제 부서장들은 약 한 이제 차등폭 최대가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팀장은 한 800만, 7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약 한 900만 원 정도의 차등폭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이런 설문평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노조하고 잘 이해가 돼서 이제 280만 원 정도로 이제 90만 원에서 약 한 220% 정도 확대폭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직원들이 이거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노조는 다른 부분이랑 먹고 싶어 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해서 팀장의 반 이상 약 한 450만 원 수준으로까지 확대폭을 넓히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직원 수용소 강화인데요. 이거는 뭐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제 저희 간부직들은 직무 평가를 팀장 이상 전 직원이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비간부직은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외부위원은 저희 법률회사 직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 외부에 있는 분들까지 들어와서 했고 그래서 이제 이신청기관도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연말에 이렇게 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무소통위원회, 여기서 이제 MZ 세대 위주로 해서 과장 이학부들 좀 모아가지고 신설을 한 부분이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 연공성 완화인데요. 뭐 저희가 이제 기본급, 직무급, 성과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기본급이 연공성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이제 연공성에 대한 임금 재원을 거기에 투입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 그걸 없앤다라고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데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앞에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직무가치 보수 비중이 19년도에 33%, 21년도에 34.2%, 이게 사실 이게 이제 퍼센트 조금씩 올리는 게 상당히 많은 노력이 기울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도 조금 더 올리면 약 한 34.5% 이렇게인데 극단적으로는 계속 올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올리고 연공성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목표를 추진해서 이제 직원 수용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을 직무국과 인사와 교육과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만 받을 게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 특별 승진도 시키자. 그래서 실제 지금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한 명이 나왔고요. 올해도 또 실기도 받고, 그리고 교육 연계인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빡센 데 가서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받고 나 승진할래. 그런 사람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교육을 투입을 시키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또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해온 활동들이 이 평가의 편람과 딱 맞은 게 있었고요. 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제도기획과하고 또 저희가 뭐 협의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뭐 저희 모델이 수용되기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좀 잘 진행해 보시면 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